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도 이렇게 온라인 클래스 강의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화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고 우리 지역 공간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해야 될지 함께 이야기 나눌 예정이에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른 생활 공간과 양식의 변화, 이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교과서 82쪽의 내용을 먼저 살펴볼까요? 먼저 교통통신의 발달로 생활 공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교과서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공간의 변화. 교통수단이 발달하고 고속도로나 고속철도가 들어서면 통근, 통화권과 같은 개인이 생활하는 공간의 범위가 확대된다. 교통이 발달하여 접근성이 향상된 지역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상업, 주거, 기능 지역이 형성되면서 지역의 중심지가 되기도 한다. 한편, 통신의 발달은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여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공간적 제약을 크게 완화하였다. 먼저 교통의 발달 부분을 살펴보면 첫째로 개인의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증가하게 되네요.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감소하여서 출퇴근이나 통학하는 거리가 증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교통이 발달하는 곳에는 그 주변으로 사람이 몰려들게 되고요. 몰려드는 사람들에 대응하기 위한 상가나 주거지역 등의 중심지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통신의 발달은 어떠한가요? 정보 교류가 활발해짐으로써 먼 거리에 있어도 영상통화 등을 통해서 손쉽게 연락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보는 것처럼 원격 수업이 가능해지기도 했고요. 직장인들은 직장에 출근하지 않아도 재택근무가 가능하게 되는 등 공간적 제약이 많이 감소하였다 하는 부분을 교과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생활 양식은 어떻게 변했는지 교과서 내용 살펴볼까요? 교통 발달에 따라 예전에는 멀게만 느꼈던 지역을 쉽게 이동할 수 있게 되면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쇼핑을 가기도 하고 세계 여러 곳을 여행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사람들은 교통통신의 발달로 전 세계를 지구촌이라고 부를 정도로 가깝게 인식하게 되었고 세계의 다양한 소식을 매우 쉽게 빠르게 접하면서 여러 지역의 사람들과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지구촌이라는 말이 매우 익숙하죠?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해외여행을 나가는 것이 많이 힘들지만 코로나 발생 이전에는 마음만 먹으면 지구 반대편도 쉽게 갈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죠. 그리고 내가 여행 가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가지고 뉴스나 신문 기사 혹은 SNS를 통해 가지고 지구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소식도 쉽게 전할 수 있게 되었죠. 이렇게 우리의 인식의 범위가 우리나라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지구 전체를 우리의 마을로 인식하는 현상을 지구촌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에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세계는 점차 우리와 가까워지고 있고 우리도 그에 맞춰서 세계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자, 82쪽 왼쪽에 보면은 그림이 하나 나와요. 각 연도별로 교통수단의 발달 수준이 제시되어 있고요. 점차 세계 지도가 작아지고 있는 것이 보이나요? 교통수단이 발달되고 특히 항공기가 등장하게 되면서 더 빠른 시간에 더 멀리 이동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점차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함께 상호작용하는 것이 어렵지만은 않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마차와 범선 때는 평균 시속이 16km/h였지만 제트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최대 1120km/h의 속력을 낼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교통수단의 발달은 시공간 거리도 크게 단축시키게 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을 저넬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저넬이라는 학자는
시 공간의 수렴화라고 정의를 하였다고 해요. 그래서 세계가 점차 좁아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로 합쳐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수렴화라고 표현을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교통통신의 발달이 꼭 좋은 점만 가져온 것은 아니겠죠? 우리 교과서 84쪽으로 가서 문제점과 해결 방안도 함께 살펴볼까요? 교과서 84쪽으로 넘어왔습니다. 먼저 생활 공간의 격차가 발생하게 돼요. 생활 공간의 격차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교과서 내용 같이 살펴볼까요? 교통통신이 발달하면 지역 간 교류가 활발해지고 지역 경제가 성장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교통통신의 조건이 불리해진 기존의 교통로 주변 지역이나 교통통신 발달의 혜택에서 소외된 지역은 지역 경제가 쇠퇴하기도 한다. 또한 교통 발달로 접근성이 좋아진 대도시가 주변 중소도시의 인구나 경제력을 흡수하여 지역 격차가 심해지는 문제도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하고 지역사회는 다양한 자원을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하여서 지역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자,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교통통신의 조건이 유리한 곳은 발전하겠지만 기존의 교통로 혹은 교통로가 불편한 곳은 오히려 쇠퇴하는 현상을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교통통신의 발달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발달하기에 주변의 작은 도시들은 그 혜택을 누리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통통신의 발달의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균형 있는 발전을 정부가 노력해야 되고요. 쇠퇴하는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게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유인책을 통해서 인구들이 유입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해 발생하는 두 번째 문제는 생태환경의 변화예요. 교과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교통이 발달하면서 생태환경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세계 각 지역을 이동하는 항공기나 선박을 통해 외래 생물종이 전파되어 생태환경이 교란되었으며 새로운 도로가 건설되거나 교통수단이 증가하면서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 등이 나타났다. 최근에는 교통발달이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생태 통로를 만들거나 교통수단의 환경오염 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첨단 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의 생태 환경을 관찰함으로써 생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여러분들 혹시 뉴스를 자주 보는 친구는 베스라는 물고기라는 걸 들어봤던 적이 있을 거예요. 자, 베스라는 물고기는 원래 우리 지역에, 우리 대한민국에 살지 않았던 물고기입니다. 하지만 이 베스라는 물고기가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유입되게 되었고요. 이로 인해 가지고 우리 강과 하천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고유의 물고기들이 없어지고 있다는 뉴스가 종종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고유의 생태계가 이 베스라는 물고기로 인해 가지고 무너지고 교란되기 시작했다고 해요. 또 교통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도로나 철도 등의 기반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산 중간에 길을 내게 되면은 동물들이 산과 산을 건너갈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생태 통로 등을 만들기도 해요. 혹시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고속도로를 지나다니다 보면은 도로 위쪽으로 육교같이 동물들이 산과 산을 옮겨 다닐 수 있는 생태 통로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이동이 증가하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통신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곳에 통신기술을 접목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생태 환경 보전과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러한 통신기술을 사용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활용하면 좋겠죠. 오늘은 교과서를 통해 가지고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변화하게 된 생활과 그로 인한 문제점, 해결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보화로 인해서 변하게 된 생활, 문제점, 해결 방안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